쉬운 단어를 잘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어설프게 알면은 글이 너무 어려워져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쉬운 책을 읽을 것인가, 어려운 책을 혹은 본인의 학습 단계에 맞는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시원 원장님, 어떤 책을 읽으시겠어요?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학창시절로 돌아가신다? 네, 어떤 책을 많이 읽으시겠어요? 쉬운 책이요. 왜죠? 쉬운 책은 지속 가능성이 높아요.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익숙한 걸 많이 해야지 기본이 깔려요. 베이스가 중요해요. 피라미드가 제일 좋은 구조예요. 빌딩은 불안해요. 빌딩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밑을 늘려야 돼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피라미드 하는 게 더 빨라요. 빌딩은 무너져 내리거든요. 무너져 내려가지고 피라미드가 돼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이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 튼튼해요. 밑에가 무너져 내리면은 공간도 빈칸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쉬운 거를 탄탄하게 쌓아간다고 생각하고 피라미드형으로 생각하시고 가시면 된다. 근래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어스번 시리즈로 맥베스를 봤는데 감명을 받았어요. 타겟팅이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네, 그렇죠.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집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처음 폈거든요. 그거를 화장실 일 보고 들고 나와서 거실에서 그냥 어정쩡한 자세로 다 읽었어요. 왜냐? 재밌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맥베스를 대학교 때 배우셨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셰익스피어가 쓴 원작을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분석도 하고 막 뭐 글도 쓰시고 막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액티비티도 하고. 그때는 뭐 감동이 재미도 있긴 한데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꼬맹이들이 읽는 맥베스를 다시 보니까 감동이 이제 생기셨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쉬운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하고 저도 이제 느낌이 든 거예요. 어렸을 때 책 읽는 거 좋아했거든요. 쉬운 책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보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할 게 없어요. TV도 뭐 유선방송 이런 게 없으니까 집에서 책 보는데 다 쉬운 거 있으니까 잠자기 직전까지 보다 자는 거예요. 보다가 졸려 하면 그냥 바로 자는 거예요. 옆에 놓고. 이 생활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글읽기 능력이 제일 발달됐을 때가 아니었나.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뭐 한 3학년 되셔서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을 때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이 넓은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쌓아 올릴 수 있었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 힘들었어. 그러면은 뭐 그게 쉽지 않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이제 미천이 된 거죠.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책을 막 몇백 권을 뭐 친척 집에서 가져왔나 뭐 오래된 책을 잔뜩 막 이렇게 집 한쪽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끈도 안 풀러요. 신경도 안 써요. 제가 이거 풀러가지고 이게 뭐지? 끈 풀러가지고 뭐 하나씩 읽어보고 재밌는 거는 좀 읽어보고 과학 같은 거 좋아하니까 뭐 온도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고 막 읽어보고 그런 거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글을 배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초가 되니까 쉬운 책들이 좋다. 그러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휘도 안 늘고 뭐 효용이 있나? 베이스에 깔리는 단어들은 계속 나오는 단어들, 많이 쓰이는 단어들 있잖아요. 주요 단어들. 그거는 실은 충분히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는 소설 정도만 읽어도 공부할 때 쓰는 단어는 거의 다 커버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쉬운 단어를 잘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어설프게 알면은 글이 너무 어려워져요. 쉬운 단어는 자연스럽게 막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어려운 단어가 왔을 때 문맥으로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어려운 단어 알고 쉬운 단어 모르면은 글을 몰라요 아예. 그런데 쉬운 단어는 다 알고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몰라도 그때는 대충 느낌은 흐름은 내용은 이제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벨 테스트 많이 분석하잖아요. 베이스가 탄탄하고 쉬운 단어를 많이 알고 어려운 단어를 모르는 아이들은 유추 능력이 좋고 흐름이라든가 주제 파악 같은 게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히려 쉬운 단어를 놓치는 아이들은 점수가 전반적으로 좀 낮고 똑같은 어휘 점수를 가지고 있어도 리딩 점수가 안 나오고 세부상이나 이런 건 좀 맞히는데 주제 파악이 점수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같은 시간 대비 누가 저 높은 리딩 점수를 받게 되냐? 기초가 탄탄하고 어려운 단어 모르는 아이들이 점수가 일반적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쉬운 책을 많이 읽고 쉬운 단어를 많이 공부해 놓아서 탄탄하면 발전이 쉽고 학습 자체가 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쉬운 책을 많이 읽으면은 쓰기랑 연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어려운 책을 막 읽으면은 이건 내가 도무지 표현이 안 되겠다. 근데 쉬운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게 너무 쉽고 나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아, 그래서 좀 쓰고 싶어. 이 생각이 막 더 막 오더라고요. 많이 읽는 책들의 표현이 글에 녹아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 다음 레벨로 이제 가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돼요. 근데 글로 이렇게 녹아서 나오려면은 되게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술술 나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쉬운 책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은 저는 생각하는 게 어려운 책도 효용이 있어요, 분명히. 아이들이 보면은 쉬운 책을 쭉 읽다가 어려운 책을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라든가 모르는 문자라든가 이걸 이해해가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바로 다음 단계 수준의 책을 읽으면 이때 그걸 많이 느껴요. 머리를 내가 좀 쓰는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하고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즐거움이 느껴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얘기하고 다른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재밌죠. 수산 와이스바워 팬이라서 아, 그쵸. 이거 좀 이제 좀 찾아보고 이랬어요. 네. 이분도 이제 독서를 크게 3개로 보더라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어려운 책, 그리고 자기 수준보다 아래인 책 이렇게 보는데 이분도 중시하는 게 약간은 자기 수준보다 아래인 게 재밌고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다른 것도 효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원장님께서는 어떤 정도의 비율이면은 이게 적당한 것 같나 이렇게 뭐 3개 체제로 나누자면은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주는 게 일반적인 학습자들이 이제 성장하기에 용이할까요? 제가 이제 학습자라고 하면은 5대 3대 2 정도? 5는 좀 수월한 책, 3은 좀 적당한 책, 2는 조금 어려운 책. 요렇게 갈 거예요. 밸런스가 네. 괜찮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려운 책 많이 읽었다가 많이 돌아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췄으면 네. 조금 더 빨리 영어가 성장되고 공부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영어에 좀 더 몰입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생각되는 경험은 쉬운 글 같은 거 많이 읽었을 때가 더 몰입이 막 됐던 것 같아요. 호스턴 이런 거 문학 보면은 1도 힘들어 0.8 정도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뭐 좀 읽을 만한 거 그런 거는 이제 아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수잔 와이스바워. 이분이 이제 홈스쿨링하고 책을 통해서 많이 스스로 교육을 하고 자녀분들도 이제 홈스쿨링하고 이 홈스쿨링의 전문가예요. 책을 대부분 읽어서 교육을 하시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네. 이 책 말고도 많은 책을 쓰셨어요. 어른들을 위한 책들도 많이 쓰셔가지고 네. 진짜 전문가예요. 그럼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결론은 쉬운 책 중심으로 쉬운 책 5, 적정한 레벨 3, 네. 좀 도전적인 거 2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편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